네, 이번 강의에서는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방법과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방법과 전략. 글쎄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학습 내용의 의미화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 내용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죠. 새로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다시 말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알아야 하고 또 그 내용을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 학습자가 사전 지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된 주요 내용을 먼저 가르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설명할 때 학습자가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 내용의 의미화의 방법,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의미화의 방법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적 방식 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도표,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 방식을 더해서 설명한다면 학습자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또 다른 방법은 친숙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워하는 주제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가령 포유류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양이나 개와 같이 친숙하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이고 친숙한 예는 어려운 예보다는 어떻겠습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은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고와 생각을 유발하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내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암기만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학습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하고 촉진한다는 것, 즉 가르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것은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바로 학습자의 스스로 말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책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에게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거나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설명해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바로 열린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열린 질문은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가령 네, 삼엽충이 발견된 곳은 예전에 바다였을까? 라는 질문은 예나 아니요라고 하는 답만 한정되기 때문에 닫힌 질문이 됩니다. 반면 삼엽충이 발견된 곳에서 산호, 조개, 물고기 화석이 함께 발견되었다면 삼엽충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의견, 열린 생각을 유도해내기 위한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열린 질문 또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볼게요.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전적이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너무 어렵거나 이미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닌 고민과 생각을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학습 내용을 설명한 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 관련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는 것. 이것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뭡니까?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학습자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또 이어서 볼게요. 또한 학생이 특정한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예측하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 모델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가격과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도록 한다면은 학생들은 가격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교수자가 배울 내용을 이용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했고, 그리고 여러 조건들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 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의 변화를 학습자가 예측하도록 해서 사고를 유도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실제 경험과 학습 내용의 연결이죠. 효과적인 수업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도전할 만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과제를 찾는다면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학습의 결과를 잘 이해하며 현실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에서 실제 경험과 학습 내용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몰입의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제 몰입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어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을 교사가 아닌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과제의 몰입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학습의 결과가 주변 환경의 개선이나 타인을 돕는 것과 같이 사회 발전이나 삶의 개선과 관련된다면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의 즐거움과 흥미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경험과 학습 내용이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 보는 겁니다. 자, 학습은 학습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 공동체란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구성원이 서로 소속감을 갖고 돕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 공동체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가입한 인터넷 동아리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학습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의 성취를 돕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습 환경이고요. 자, 그리고 학습 공동체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은 교수자 혼자만의 몫이 아니겠죠. 그래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 또한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자, 그리고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돕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수자는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거나 기존의 학습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며 학습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단 지성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뭔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방법과 전략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